선생님께서는 처음에 어떤 동기로 이 도예가의 길로 도예 작가로서 삶을 살게 되셨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고급계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첫 취업을 차와 관련된 곳에 했습니다. 78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차를 알게 되면서 차를 먹는 도구가 닭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처음에 어떤 손님께 차를 한 잔 얻어 먹으면서 첫 번째 만났던 그 다구의 어떤 그 형상이라 할까 그런 것이 그날 밤에 늘 제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도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마산 지역에 요업센터가 있었는데 당연히 도자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과 또 지식을 덕하면서 제가 83년도에 마산에서 도예 교습소를 차리게 됐으니까 벌써 38년의 세월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도예 생활을 하면서 저는 닭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 왔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선생님께서 이번에 그 작품을 출품하셨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번에 아마 저희 협회 회원님들이 20분이 참여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3점의 작품을 우리가 이번에 출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그 도자기 작품이 있습니다만은 생활용 닭이를 3점을 출품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백자를 가지고 분층의 효과를 내는 백분 오인 닭이, 그 다음에 하나는 순수 백자에 코발트로 연꽃을 형성한 그림을 그린 백자 연화형 오인닭이, 연화문 오인닭이, 그리고 또 백자인데 부부용으로 두 사람이서 간편하게 차를 들 수 있는 백자 연화형 부부닭에서 이렇게 3점을 출품했습니다. 그럼 작품마다 각각 느낌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감성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뭐 미래든가 이런 감성 포인트 그런 게 있을까요? 감상 포인트. 첫 작품에는 별로 느낌은 없을 거고요. 부부용 닭에는 100% 핸드메이드인데 그 도자기 형태가 연의 모습을 형상화시켰기 때문에 아마 이 작품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고 이것을 소장하고 싶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백분 오인닭이는 이제 쏘면서 변하고 옵니다. 그 유의 균열 속에 차심이 배이면서 짧은 시간에 오래된 다구의 멋을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거고, 백자 오인 연화문 닭이는 우리 한국의 조선백자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이어가면서 가정에서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5인용 다구 세트로 만들었죠. 선생님께서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네, 한 2년 전에 우리 지역의 지사님께 세계차 엑스포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2년여 고생 끝에 지난 7월 31일 날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에서 성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5월 5일부터 5월 24일까지 20일간 경상남도 일원에서 세계차 엑스포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 엑스포 때 우리의 좋은 그 한류 문화와 더불어서 우리의 공예품도 좀 더 세계화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차는 동양 사상을 근 2000년을 함께 이어왔기 때문에 세계 지금 3대 경제축인 유럽권과 아메리카 존 지역 그리고 우리 아시아 존에서 특히 이 한국, 일본, 중국 이 3개국의 이 차 문화는 오래된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문화를 잘만 활용한다면은 새로운 하나의 동양 삼국의 어떤 민간 교류의 힘을 넘어서 세계 평화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나머지 여생은 차 엑스포의 성공과 그리고 우리 이 공예 후배들에게 좋은 우리 문화를 세계로 내보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이끌림이 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